네, 알겠죠?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상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겁나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한겨울에 집에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보일러부터 틀죠. 보일러부터 틀면은 집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겠지. 계속 올라가고 처음에 이 벽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비우는 사이에 온도가 엄청 떨어져 있겠지. 바깥의 온도하고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일러 틀면은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온도를 점점 변화를 시키겠죠. 이 온도를 점점 변화시키고 밖에 하고 온도 편차를 이룰 거야. 그 온도 편차가 계속 변할 겁니다. 계속 변할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온도가 갔다가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쭉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이 상황을 비정상 상태라고 해. 근데 이게 무한정 올라가겠습니까? 무한정만 올라가진 않겠지. 볼러를 계속 틀어놓으면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딱 멈추는 순간이 온다고. 온도 그래프를 보면은 요렇게 딱 멈추는 순간이 와. 요렇게 딱 우리가 볼러를 일정하게 틀고 바깥의 온도가 계속 일정하고 실내 온도가 계속 일정하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딱 올라가서 딱 고정되는 딱 그 상황이 있어. 편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기 전까지가 비정상이야. 비정상. 편안해진 상태, 이때가 정상입니다. 네, 이때가 정상이야. 자, 그래서 비정상과 정상에 여러분들이 막 이런 복잡한 그래프의 식을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이걸 이해할 이 실제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 상태, 아직까지 뭔가 열적인 평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이때를 비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쭉 열전달이 충분히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것, 이것을 정상 상태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체의 온도 프로파일을 봤을 때 이제 일직선을 이루면 이제 정상이고요. 이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이렇게 거의 뭐 90도를 이루다가 점점 안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다가 수직이 딱 일직선이 딱 되면은 정상이야. 그 뭐 완전히 일직선이진 않겠지. 그렇지만 거의 일직선 상태가 됐을 때 이때는 정상 상태.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온도 프로파일이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있어 요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비정상 상태라는 겁니다. 온도에 따른 변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 관류값을 구할 때 열 관류값을 구한다는 게 뭐였습니까? 바깥에서 또는 여기는 고온측이라 했으니까 여기 실내고요. 실외. 실내부터 공기, 단열재, 공기로 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묶는 것을 우리는 열 관류로 하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열 관류로 하나에 뭉뚱그려서 계산하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대한 단서 또는 조건이 반드시 정상 상태여야 돼. 여야만 됨. 알겠습니까? OX 이런 거 내겠죠. 열 관류값을 계산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에 따른 벽체 내부의 온도 변화가 있는 상태다. 열 관류값 계산하는 게 맞니 틀리니? 라고 보면 아닌 거죠. 열 관류값을 계산하는 단서는 조건이에요, 조건. 입구 컷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입구 컷하는 조건이야.
입국하다는 조건이 뭡니까? 정상 상태여야만 돼. 정상 상태일 때만 열 관료값을 계산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비정상 상태일 때는 열 관료값을 계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계산해서도 안 돼. 아직까지 그게 평형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열 관료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류, 전도, 대류로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보자고. 공기에서 고체 표면으로 갈 때는 대류라고 했습니다. 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도라고 했습니다. 고체 표면에서 기체로 가는 거, 그 유체로 가는 걸 대류라고 했죠.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들을 대류, 전도, 대류인데 전도에서 중요한 거는 요 델타 있죠. 요 델타야. 실제로 전도가 일어나는 이 거리 델타. 그리고 전도율 람다. 전도율 람다. 그 다음에 대류 열전달계수 알파 I 실내니까. 그 다음에 대류 열전달계수 알파 O야. 알파 O야. 그래서 여기 알파 I는 9고요. 알파 O는 23이라고 했을 때 람다 델타가 있을 때 요 유체의 온도 세타 I, 유체 바깥의 온도 세타 O, 요 표면의 온도 세타 IS, 표면의 온도 세타 OS, 요런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공기에서 실내 측 표면으로 갈 때는 요 뉴턴의 냉각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Q1 여기에서 요로 들어가는 에너지 알파 i에다가 세타 i 빼기 세타 is죠. 세타 i 빼기 세타 is야. 이게 Q1이야. 여기에서 요 표면까지 가는데 보내지는 이동하는 열량은 Q1은 알파 i부터 알파 i에다가 곱하기 세타 i 빼기 세타 is야. 세타 i 빼기 세타 is. 그렇다. 자, 그다음 벽체 내부는 Q2 벽체 내부는 여기에서 요까지 흘러가잖아. 그러면은 프리의 냉각시기에서 거리는 델타고 열 관료값 람다고 여기 세타 is 빼기 세타 os죠. 세타 is 빼기 세타 os가 됩니다. 여기 람다는 열 전도율 와트 퍼 미터 K고요. 벽 두께는 미터고 세타 is, 세타 os는 실내외 표면 온도입니다. 도시야. 그럼 봐봐. 델타는 벽체 두께라니까 미터고요. 미터고 열 전도율 뭡니까? 와트 퍼 미터 K잖아. 그죠? 곱하기 세타 S, 세타 OS는 도시인데 얘는 사실 K나 똑같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봐. 분모가 이렇게 돼 있고 미터 K 분의 와트 곱하기 K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중학생 때 좀 배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터 제곱 K 분의 와트 곱하기 K니까 요거 약분돼서 남는 단위 뭐다? 와트 퍼 제곱미터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봐봐. 여기도 뭐라 돼 있죠? 열 전달률. 얘 여기 샥 집어넣어봐. 제곱미터 K 분의 와트 곱하기 세타 I, 세타 S, 세타 IS는 뭡니까? 얘 도시인데 K잖아. K. 요거 하면은 와트 퍼 제곱미터야. 그렇죠? 뭐 어쨌든 그렇다. 벽체 내부에서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이동하는 열 에너지는 Q2야.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고. 그죠? 샥 내려가서 Q3. Q3은 요 표면에서 실제로 바깥 공기 쪽으로 가는 건데 열 전달률은 알파 5고요. 알파 5 곱하기 세타 OS 빼기 세타 O입니다. 세타 OS 빼기 세타 O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를 빼는 거야.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쪽이죠.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다 여기서 얘를 빼고, 여기서 얘를 빼고, 여기서 얘를 뺐죠. 그 방향성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Q3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에너지야. 알파 5 곱하기 세타 5s 빼기 세타 5야. 얘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외기측 통합 열전달률. 제곱미터 K분의 와트 곱하기 얘 뭡니까? 단위 K니까. 얘가 여기 갖고 있는데 이거만 남죠. 와트 퍼 제곱미터 얘만 남죠. 그렇다. 자, 이랬을 때, 자, 요거, 여기서부터 정리 한번 해보면, 세타 i 빼기 세타 is는 뭡니까? 요로 샥 넘기 뭡니까? 알파 i 분의 q1이야. 그렇죠. 얘 뭡니까? 세타 is 빼기 세타 os는 뭡니까? 람다 분의 델타 q2죠. 샥. 세타 os 빼기 세타 o는 뭡니까? 알파 제로분의 q3야. 저기 뭡니까? 세타 is 빼기 세타 is 빼기 세타 os는 뭡니까? 얘 뭐였죠? 람다분의 델타 곱하기 q2. 람다분의 델타 곱하기 q2야. 그 다음에 여기 세타 i 빼기 세타 is는 알파분의 q1. 세타 i 빼기 세타 is는 알파 1분의 q1이야. 샤락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얘 지워지고 얘 지워지고 세타 i 빼기 세타 5는 뭡니까? 알파 1분의 q1 플러스 람다분의 델타 q2 플러스 알파 5분의 q3잖아?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봐봐. 1번, 2번, 3번으로 가면서 q1이 요로 샤라락 가서 요로 샤라락 가서 요로 샤라락 나가잖아? 그럼 뭡니까? 결국에 Q1은 Q2 이꼴 Q3야.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가는 게 없잖아. 어디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요로 샥 들어와서 요로 샥 나가서 요로 샥 나간다는 말이야. 그게 뭡니까? Q1 이꼴 Q2 이꼴 Q3 이꼴 하나의 Q로 통일할 수 있겠네. 그럼 뭡니까? 요거 지워지겠죠. 숫자 지우면 되겠지. 얘 지우면 되겠지.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 Q 곱하기 알파 1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델타 더하기 알파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얘 여기로 도로 샥 일로 넘기면 어떻게 돼? 이동하는 열량은 알파 1분의 1 플러스 람다분의 델타 플러스 알파 5분의 1 분의 1 곱하기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5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단한 과정을 딱 식으로 표현하면 그 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류열전달식처럼 요런 식으로 하나 표현해보자 하면은 얘를 K라는 어떤 그런 그 열 관류값이라는 걸 하나 용어를 정의해가지고 치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Q는 뭡니까? K 곱하기 세타 I 빼기 세타 O가 되는 거야. 그럼 뭡니까? 이 부단한 일련의 과정에서 안의 온도, 바깥 온도 얘만 알면은 다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야. 이 K는 여러분들 계산해야 되겠지. K는 뭡니까? K는 알파 1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델타 더하기 알파 5분의 1 분의 1 이 K야. 그래서 이 K만 여러분들이 샥샥샥 계산해가지고 넣으면은 엄청 이제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를 계산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K가 이렇게 복잡한데 K 이꼴 이러잖아. 알파 i분의 1 더하기 람다분의 델타 더하기
알파 5분의 1? 분의 1인데 얘를 또 R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자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뭡니까? R분의 1이 되는 거고 R이라는 것은 얘죠. 우리는 얘를 열 관류 저항 또는 열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와 R은 서로 역수관계예요. 열 관류값과 열 저항은 서로 역수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열 관류값을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당연히 이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고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들어간 이 단위 와트 퍼 제곱미터다. 열 관류 저항의 열 관류율의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K다. 대류 열연달 나오는 이동하는 열 에너지는 와트 퍼 제곱미터다. 대류 열연달 계수는 와트 퍼 제곱미터 K다. 열 전도율 와트 퍼 미터 K다. 벽체 두께는 미터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단위에 대한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문제들은 사실 이렇게 미터 친절하게 이렇게 안 나오거든. 벽체 두께는 밀리미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전도율은 와트가 아니라 뭐 칼로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뭐 좀 약간 변태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위에 대한 여러분들이 명확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저번에 뭐 와트를 킬로와트 아워를 뭐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뭐 바꿔보자 뭐 이런 거 해봤죠. 킬로칼로리로 바꿔보자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했죠. 그런 거 꼭 놓치지 말고 해보십시오. 나중에 이거 다 지나고 나서 이런 연습이라도 해놓으면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할 때 뭔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그런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배워놓으면은 자전거 타는 거 배워놓으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 30년 무인도에 처박혀 있다가 다시 이 구출이 돼가지고 자전거 타도 자전거 잘 탈 수 있죠. 그래, 원래 그래. 몸이 익혀놓으면은 몇 년 지나도 다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뭐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뭐 여러분들이 외워봐?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이러면은 사실 별로 생각이 안 나죠. 머리가 머리라는 게 기억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놈이 못 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기억하는 것들은 상당히 오래 가는 거죠. 제가 지난 몇 달,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스키 타러 갔는데, 스키를 안 탄 지 몇 년이 됐어. 그러면서, 이거 스키장 가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닌가, 내심이 걱정을 하고 갔는데, 한 번 내려오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기억을 해놓으면은,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뭐 분명히 이번 학기 끝나고 또 방학 하면서 또 뭐 알바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오고 이러면은 머릿속이 리셋이 되죠. 머릿속이 리셋이 돼서 깨끗한 아주 순수한 상태가 돼서 또 다음 학기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공부하기가 또 힘들죠. 다시 또 처음부터 이거 꺼내가지고 뭐 와트가 뭐였지 뭐 어? K가 뭐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몸이 여러분들 기억하게 해놓으면은 딱 그때 왔을 때 다시 공부하기가 아주 수월해진다 하는 겁니다.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자, 그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 외피에서의 열이동인데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어떤 관료값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건물의 외피라는 말은 뭐 사람의 외피는 뭡니까? 옷이죠. 옷. 그러니까 우리가 열에 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조금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건물의 외피인데요. 외피에서 어떻게 열이 이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뭐 열을 어떻게 뺏기는가 아니면은 밖에서 어떻게 열이 침투하는가 뭐 이런 걸 보면 되겠죠. 겨울철에는 우리가 보통 열이 뺏기는 거 위주로 보게 되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밖에서 열이 침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열이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 어, 왜, 왜 이거 펜이 안 되지? 이상하네. 왜 펜이 안 되지? 어, 이거? 됐다. 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 외부로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제 열이 뺏기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서늘한 기분이 느껴지고 우리가 보일러를 많이 틀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침투되는 거죠. 외부로부터 열이 침투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겁나 뜨거운 날에 어떤 바깥에서부터 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더워지겠죠. 그럼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 되겠죠. 어쨌든 외기로부터 외벽에 전달되는 열량의 식은 이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SAT 온도라는 거는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낮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그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는 이제 바깥에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가 투입되는 걸 말하는데 실제로 대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낮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가 뜨잖아. 해가 뜸.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일사량을 보내죠. 햇빛 자체가 우리 복사 에너지를 보내게 되잖아. 그렇죠? 해가 뜨면 복사 에너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SAT 온도라는 거는 해가 떠가지고 죄송합니다. 일사량을 보내서 올라가는 온도. 그 온도까지 이제 고려를 한 것을 우리 상당 외기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복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밤중에는 이제 집은 뜨겁고 바깥은 차겠죠. 바깥은 찬데 집은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그, 이, 그 온도차가 그렇게 지글지글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바깥보다는 뜨겁잖아. 그 바깥보다는 뜨거운 그 벽체 표면에서 바깥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열을 내보내는 어떤 그런 복사 열 손실까지 포함했던 한 그 외기 온도를 우리는 상당 외기 온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보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 관료값을 그 계산할 때 지난 뭐 Q는 K 곱하기 세타 I 마이너스 세타 O라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할 때 그냥 단순히 이 온도만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고려한 온도를 집어넣는다 하는 게 상당 외기 온도의 개념입니다.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뭐 이게 뭐 복잡한 식이 있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하는 거고요. 알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반투명체 그다음 이거는 창호입니다. 창문.
창문에서 어떤 게 들어오는가? 실제로 이제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열 관류를 이제 따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창문 같은 경우는 이제 투과율, 흡수율, 반사율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열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투과율이라는 거는 통과해서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흡수라는 거는 우리가 유리창도 뜨거운 날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은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안으로 이제 그 유리 자체가 흡수하는 열이 있어갖고 유리가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유리가 뜨끈뜨끈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양이 보내는 에너지를 지가 흡수하는 거야. 반사시키지도 않고 반사도 시키고 이제 투과도 시키면서 또 지가 또 흡수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반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투명한 창이라도 반사되는 유리 있죠. 반사시키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반사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율과 흡수율과 반사율인데, 실제로 창호가 태양빛을 받았을 때 반사시키고 흡수하고 투과하는 것은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1이 됩니다. 100%겠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는 지금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어떤 걸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올리고 과제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가지고 레포트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한 안에 좀 제출하시고, 메일로 제가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니 그런 말은 좀 안 나오도록 신경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